안녕하세요, 이건입니다.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경제 뉴스를 읽어주는 남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헤드라인 보시죠. 서울경제입니다. 대형마트 영업규제는 하책. 박재환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형마트 영업규제 움직임에 강한 반대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의무휴일 대신에 매출액의 일부를 부담금으로 적립하는 대형마트 부담금을 제안했습니다. 아시아경제입니다. 아파트 거래량 6년 중 최저. 지난해 아파트 거래량이 2006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습니다. 주택담보대출 비율 LTV를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파이낸셜 뉴스입니다. 1월 자동차 생산량 역대 최대치. 지식경제부는 1월 국내 자동차 생산이 전년 동월 대비 23%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업일수 증가와 기저효과 영향에 따른 것으로 분석됩니다. 헤럴드 경제입니다. EU와의 무역 적자 기록. 우리나라가 지난해 EU와의 무역에서 15년 만에 적자를 냈습니다. 수출 부진이 원인으로 꼽혔습니다. 서울경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재환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형마트 영업규제 움직임에 강한 반대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박 장관은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골목 상권과 전통시장을 살리자는 좋은 취지에도 전체적으로는 소비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대형마트에서 일하는 수많은 서민의 일자리가 위협받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해법으로는 대형마트의 의무휴일을 도입하지 않는 대신에 매출액의 일부를 부담금으로 적립해서 전통시장 활성화를 지원하자는 대형마트 부담금을 제안을 했는데요. 예를 들어서 소비자가 의무휴일에 대형마트에서 5만 원어치의 장을 보면 5%의 부담금을 매겨서 52,500원을 계산하게 하고 그 부담금을 적립해서 전통시장의 쇼핑카트를 지원하면 이 경쟁력 강화를 꾀할 수 있다는 그런 논리인데요. 이런 제안이 실효성이 있을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아시아경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아파트 거래량이 2006년 이후에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주택담보대출 비율 LTV를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는데요. KDI 보고서에 따르면 아파트 거래량은 전년 대비 21% 감소를 했습니다. 이렇게 좀처럼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 주택경기 침체에 대해서 KDI는 단기적인 세금 감면보다는 부동산 세제에 대한 종합적인 개편이 필요하다고 조언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적격대출 프로그램을 활용하고 이를 촉진하기 위해 LTV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했는데요. 이 말이 어렵습니다. 여기에서 이 적격대출은 집을 구입하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빌려주는 장기 고정금리 대출을 말하고요. LTV라고 하는 것은 이 담보가치 대비 대출 비율을 말하는데요. 현재 70%까지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억 원짜리 집을 담보로 은행에서 7천만 원까지 돈을 대출받을 수 있다고 보면 되는데요. 이 비율을 70%에서 80%까지 허용을 해서 이 주택을 구입하려는 사람이 목돈을 마련하기 편하게 하자는 그런 주장이 제기된 것입니다. 파이낸셜 뉴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1월 자동차 판매량 생산량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지식경제부는 1월 국내 자동차 생산이 전년 동월 대비 23.3% 증가한 41만 602대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기록의 배경에는 올해 설 연휴가 2월로 늦춰지면서 1월 조일업수가 전년 대비 4일 늘어난 데다가 지난해 바닥 실적을 기록한 데 따른 기저효과 영향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수출 규모 역시 28만 대가 넘어서면서 최대 기록을 달성을 했습니다. 수출액은 중대형 SUV 등 고부가가치 차량의 수출 확대 등으로 전년 동월 대비 24.3% 증가한 42억 7천만 달러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마지막으로 헤럴드 경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가 지난해 EU와의 무역에서 15년 만에 적자를 기록했다는 소식입니다. 수출이 부진했기 때문인데요. 우리나라가 대-EU 무역 수지에서 적자를 낸 것은 1997년 이후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대-EU 수출액은 494억 달러로 전년 대비 11.4% 감소한 반면에 수입액은 504억 달러로 6.4% 증가를 했습니다. 유럽 재정 위기로 인해서 선박이라든지 무선통신기기, 반도체 등 주력 상품의 수출이 30% 이상 감소한 점이 수출에 타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석유나 가방, 의류,
자동차 등의 수입이 10에서 20%로 늘면서 무역수지 적자에 일조를 했습니다. 안타까웠던 점은 2011년 7월 FTA가 출범을 하면서 관세 혜택을 본 자동차, 차 부품, 석유 제품 등의 수출이 10% 이상 크게 증가는 했지만 이번 무역 적자를 막지는 못했습니다. 네, 연휴 이후에 다시 일하시기 쉽지 않으시죠?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하루 줄어들었으니까 이번 주는 일찍 갈 것 같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경제 뉴스를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